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펑났다고 봅니다만은, 혹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게 걱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 기간 중에 무슨 행동을 할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에 떨어지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 정치인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눈물 흘렸다가 완전히 망한 경우가 미국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값싼 눈물을 흘렸다가 퇴장한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눈물을 흘려도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절을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세배 겸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세배 겸 사과, 이 신조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세배하는 김에 사과한다. 세배는 감사하다는 뜻이고 사과는 잘못했다는 건데, 세배하는 김에 사과한다. 아주 독특한 정신구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장동 특검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특검 안도 내지 않고, 또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뒤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고소고발하고, 항상 이런 이중적인, 근데 그 이중적인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비슷비슷한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또 자신의 입으로 내가 악마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재명 씨를 악마라고 공개적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가 악마라고 보입니까?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막 뱉어내는지. 어쨌든 이상 상태입니다. 이상 상태. 이번 대통령 뽑는 데는 정직하고 정상적인 사람만 뽑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격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데,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쾌도 남마 같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킬러 전역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횡설수설 이재명 진짜 제정신 아닙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이 억울해서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에 관련되어서 목숨을 끊은 세 사람보다 더 억울할까요? 이재명은 덧붙이길, 대장동은 산적대가 도둑질을 하다 걸려 다시 물건을 뺏었는데 이재명이 좀 남겨뒀다고 억울하게 당한 사건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된 게 일부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결론은 국민의힘이 책임질 일이랍니다. 앞뒤도 안 맞게 횡설수설하는 이재명을 보니 내리꽂는 지지율에 미쳐 돌아간다는 감이 팍 옵니다. 이재명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악마처럼 보입니까? 라고도 묻는데요, 제 눈에 악마로 보입니다. 형수에게 폐륜이란 말도 아까운 욕설을 하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죠. 또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희희낙낙하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뗍니다. 김문기 씨가 조선길로 간 다음 날
김혜경 씨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고 노래했죠. 이런 사람이 악마가 아니면 누가 악마란 말입니까? 어제 이재명은 세배 겸 사과를 한다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죄면 사죄지, 사과는 무엇이고 세배하는 김에 사과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사악함과 교활함과 강교함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아래 온 국민이 5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말하길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답니다. 듣기만 해도 공포영화 10편이 파노라마 뷰로 쫙 깔립니다. 제목은 악마 이재명의 세상, 부재 아수라. 그러나 그 영화는 절대 상영되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 갈 곳은 본인도 알다시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이재명 후보의 이 사고방식을 보면은 분열적입니다. 분열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논리 구조가 이렇게 통합적이라야 합니다. 서로 논리적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행동이 앞뒤가 맞아야 되고 말이 앞뒤가 맞는다는 말은 그 사이에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웃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논리적 연결성이 없습니다. 또 울다가 갑자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순간순간 바뀌는데 그 바뀌는 정도가 40도 정도 바뀌는 게 아니라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은 뭐냐? 다중인격이죠. 웃는 인격과 우는 인격과 화내는 인격, 눈물 흘리는 인격이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인격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분열, 정신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각각 토막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끔찍하게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70만 대군을 지휘를 하고 핵무장한 김정은을 안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느냐는 의문,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내어놓은 사람이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근사한 연설이었습니다. 외교, 안보,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그 연설문을 읽으면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재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적으로 협조하겠다, 자유, 평화, 번영, 그 연설을 한 윤석열 후보와 사과 겸 세배인지 세배 겸 사과인지 아니면은 세배하는 김에 사과인지 참 극단적인 두 사람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론 분열이 국민들이 정신분열로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재인이 가장 잘하는 게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한국인들 중에 40%나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4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흔히 낙관론자라고 그럽니다. 40%나 된다. 비관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낙관론자입니다. 이번 3월 9일 낙관론적 전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국민들이 싸워야 합니다.
이 선거는 토탈 워입니다. 총력전입니다. 두 후보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싸웁니다. 특히 60%의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재건해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뭘로? 말과 글로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